정보철 인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내년 필기 대비한 문제들을 쭉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3회 실기를 한번 대비를 해볼까 해요. SQL 활용 쪽에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는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에 2회 시험에 SQL 문제 많이 나왔죠. 이번 시험에도 SQL 문제들 출제가 될 거고 여기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들을 의미하는 것은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트랜잭션이다. 이런 트랜잭션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 같은 경우에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독립성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4가지는 종종 출제가 돼요. 2022년도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2021년도까지는 빈출된 그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커밋하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관련 있다? 원자성하고 관련 있다.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되는 원자성하고 관련이 돼 있다. 21번의 정답은 트랜잭션.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할 단위, 그걸 보고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내가 내 친구한테 뭔가 1,000원을 빌려줄 때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 자, 22번.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되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업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 나오긴 했는데 모르셔도 돼요. 22번에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다. 자,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어볼트, 리스타트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22번의 정답은 리커버리라고 그런 용어들도 쓰인다. 원래는 리커버리라고 잘 안 하는데. 자, 어쨌든 22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모르셔도 돼. 예. 자, 23번.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로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연산은 롤백이죠. 롤백. 커밋하고 롤백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커밋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분완료 상태에서 부분완료 상태까지 가야 돼요. 부분완료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연산은 다 끝났지만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를 부분완료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완료 상태에서 커밋을 치든 롤백을 치든 둘 중에 하나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반영을 하는 거고, 롤백을 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연산들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롤백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롤백 연산이 된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 롤백 연산이 되는 거예요. 로그 연산,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즉시갱신이라든지 아실 거야. 즉시갱신도 있고, 자, 그리고 지연갱신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트랜잭션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꼭 4가지 특성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모두 반영되든지 모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자성,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토미시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얘는 커밋하고 롤백하고 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혹시라도 커밋하고 롤백 연산에 대한 그런 트랜잭션의 성질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못 썼다 그러면은 댓글에 남기는 거지, 주소를. 그러면 내 찾아가는 게 물어뜯는 거지. 자, 이빨이 튼튼해야 되게.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돼. 꼭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원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DDL, DML, DCL 이런 것들 틀리면은 안 돼.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커밋과 롤백 명령어에 의해 보장받는 트랜잭션의 특성은 원자성. 그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원자성이 되는 거다.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의 특성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완료 후의 상태가 일관되어야 된다.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같으니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은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일관성이 되는 거야. 26번의 정답은 일관성이 되는 거다. 나중에 또 나올 거지만은 다시 한번 다 나왔으니까,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자, 일관성. 이전의 상태하고 이후의 상태가 뭔가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성이고, 경리성.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경리성. 아이솔레이션.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이솔레이션, 독립성. 이렇게. 자, 그리고 영속성.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연산의 결과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얘는 격리성,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네. 3번. 영어로 3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상태 중 트랜잭션의 마지막 연산이 실행된 직후의 상태로 트랜잭션 마지막 연산이 끝나고 그 직후의 상태예요. 그럼 커밋인가? 아니에요. 부분완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분완료 상태. 자, 부분완료 상태. 모든 연산의 처리는 끝났지만 트랜잭션이 수행한 최종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연산은 끝났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를 한글로 부분완료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완료 상태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은 파셜리 커미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연산이 끝났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연산이 끝나도 아직까지 부분완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완료 상태에서 커밋을 치든 롤백을 치든 둘 중에 하나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부분완료 상태가 있다. 부분완료 상태에서 완료 상태로 가든지 철회 상태로 가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상태 중 트랜잭션의 수행이 실패하여 롤백 연산을 실행한 상태는, 이제 롤백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원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철회. 그죠? 그래서 29번의 상태는 1번. 철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분완료 상태는 모든 연산이 끝나고 아직까지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 그걸 보고 부분완료 상태. 완료는 커밋까지 한 상태. 실패는 뭐 중간에 실패돼가지고 안 되는 상태. 그걸 보고 실패 상태라고 한다.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런 트랜잭션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트랜잭션의 특징이라든지 트랜잭션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이거 빵상용어를 어떻게 외워? 트랜잭션 나중에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원자성, 독립성, 격리성, 영속성, 일관성 이런 거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찍찍찍찍 나가게 되는 거지. 한 번 내가 본강을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듣잖아요. 4년 동안 들으니까는 듣던 얘기 또 듣고 듣던 얘기 또 듣고 듣던 얘기 또 듣고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도 하나만 할 줄 알면 다 비슷해. if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폼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while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다 비슷비슷한데, 비전공자분들이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처음 듣는 용어, 빵상 용어들을 반복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본강하고 마무리 특강, 최종 마무리 특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강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본강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 어떡해. 힘들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본강 보고 한 번만 보면 돼. 본강 보고 마무리 특강, 최종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돌게 만들어야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프로그램 강의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줄여가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는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자, 트랜잭션의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트랜잭션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DBMS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이 확인한 경우라도 하드디스크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는 해당 트랜잭션에 이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부분완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부분완료 상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부분완료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트랜잭션이 마지막 명령문을 수행하여 부분완료된 상태에서도 철회 상태로 옮길 수 있다. 부분완료 상태에서는 커밋 칠 수 있고 롤백 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그죠? DBMS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변경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버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기록할 수 있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이 버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일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로그 같은 거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커밋도 하고 롤백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시스템 고장으로 트랜잭션이 철회됐어요. 철회된 경우 회복 관리자에 의해 복구가 수행된 경우라도 하드디스크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는 해당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냐고. 실패를 했으면 롤백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다시 처음부터 연산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실패하게 된 거를 기록했다가 다시 반영시키겠다? 큰일 나는 거.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말 더럽게 어려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나 출제가 될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완료 상태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 상태에 도달하였다가 실패 상태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예전에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었던 건데 실기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냥 필기에 나왔으니까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필기 교재 갖고 하는 거니까 사용자의 인터럽트 얘 아니에요. 교착 상태 발생했을 때 얘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논리 오류 얘도 아니고 디스크 출력 도중에 하드웨어 장애가 났을 때 그때 실패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뻥 났으면은 실패 상태로 갈 수가 있다.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포린 키와 관련된 옵션 중 마스터 삭제 시 해당 값을 널로 세팅하는 것은 자, 이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시험이 2회 대비한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키 나왔잖아요. 슈퍼키, 뭐 유일키, 뭐 후보키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는 이런 무결성 제약 조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키가 되는 거, 주키가 되는 거,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는 널이 올 수가 없는 거고 공백이 올 수가 없는 거, 중복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형태일 때 여기에 있는 값만 여기에 포린 키, 참조 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4번이 들어와 있으면 얘는 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1, 2, 3, 4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5학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보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 이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험에 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 중요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교환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포린키, 그러니까 참조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캐스케이드라는 것도 있고 리스트릭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널리티라는 것도 있는데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마스터, 여기에 1번, 2번, 3번 주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얘는 주문 정보이고 얘는 주문 상세 정보예요. 1번, 1번, 2번, 2번, 뭐 3번.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캐스케이드 옵션을 줘버리면은 얘를 삭제해버리면은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캐스케이드 옵션이고 리스트릭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게 리스트릭트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널리티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삭제해버리면은 얘가 널 값이 돼요. 널 값이. 널 값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없는 값 중에 널 값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널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널리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널바이드 옵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는 널 들어가는 거.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강제 삭제고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건 제한을 두는 거고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널로 바꾸라는 거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예요. 리스트릭트. 그래서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널 같은 경우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연쇄 삭제, 무자비하게 연쇄 삭제하는 거, 리스트릭트 막아주는 거예요. 못하게. 여기 있잖아. 안 돼. 이렇게 경고 띄워주는 게 리스트릭트가 되는 거다.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3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포린 키를 정의하는 SQL 크리에이트 문 중 일부이다. 다음 중 옵션 위치에 명시할 수 없는 것은 여기가 옵션이에요. 여기가 옵션이고 자, 포린 키를 주는데 어떤 열리름 리스트, 레퍼런스, 기본 테이블 저쪽에 있는 테이블을 참조하겠다. 주문 테이블을 참조해가지고 뭔가 포린 키, 참조 키를 만들겠다라는 명령인데 on 딜리트 여기 옵션 들어가 있고 on 업데이트 옵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거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뭐 널리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에 노 액션 얘는 아무 액션 취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체크, 캐스케이드, 셋, 널 이런 것들인데 체크라는 옵션은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체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캐스케이드나 뭐 리스트릭트나 널이나 셋 널이나 아니면은 노 액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체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값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쓰는 게 체크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딜리트 할 때 이 테이블에 있는 기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딜리트 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캐스케이드 할 거냐, 리스트릭트 할 거냐, 널리티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은 노 액션, 뭐 캐스케이드, 셋 널 이런 것들이 그 리스트릭트 이런 것들인데 체크라고 하는 거는 없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 구문이다. 이 테이블에 대한 연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원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직원번호, 직원 이름, 부서번호라는 세 개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했어요. 자,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가 되는 거고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 직원번호니까 직원번호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이 올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중복된 값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중복 값이 허용이 안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포린 키를 줬는데 이 부서 번호에다가 포린 키를 줬는데 참조 키를 줬는데 그 레퍼런스 부서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부서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가 부서 번호겠죠. 그 부서 번호하고 여기 부서 번호하고 서로 참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널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온 딜리트 할 때 여기 있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게 딜리트 될 때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쇄 삭제시켜 버려라 라고 캐스케이드를 준 거죠.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쇄 삭제이기 때문에 리스트릭트를 주게 되면은 제한을 주는 거고 오케이? 널리티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널로 바꾸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이인의 직원 이름을 추가했더니 입력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동명이인의 직원 이름 보니까는 여기에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을 줬죠.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은 유일해야 된다. 이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직원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고 얘는 옳은 거고 자, 부서가 없는 신입사원을 입력했더니 부서 번호가 널 값이 되었다. 자, 보면은 부서번호 이렇게 문과 그 여기 참조 테이블인데 자, 어쨌든 체크를 하잖아요. 무슨 체크를 하냐? 부서번호 인 1, 2, 3, 4예요. 근데 여기서 널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디폴트 1이라고 그랬죠. 디폴트 1. 디폴트 1 주게 되면은 만약에 부서번호가 없이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1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 자체가, 여기 있는 행 자체가 이 값이 들어왔을 때 1, 2, 3, 4를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값이 없는 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값을 세팅해라. 디폴트로 1값을 세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의 그 속성의 특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보니까는 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서가 없는 신입사원을 입력했더니 부서번호가 널 값이 된 게 아니라 부서번호가 1값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라. 자, 부서 테이블에서 특정 부서를 삭제했더니 해당 부서에 속한 직원들도 어떻게 되었다? 삭제되었다. 왜? 캐스케이드 했으니까. 그죠?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부서가 삭제가 되면은 그 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삭제가 되게 그렇게 캐스케이드 옵션을 줬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직원 번호에 동일한 번호를 입력했더니 처리가 되지 않았다. 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란 말이죠.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직원 번호에 동일한 번호를 입력했더니 당연히 처리가 되지 않지. 개체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 만약에 부서가 없는 신입사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3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릴레이션을 외래키로 연결하고자 할 때 외래키 설정으로 적절한 것은 외래키라고 하는 건 참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학생 테이블이 있고 여기 과목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과목이 주가 되겠네. 과목은 여러 학생이 그 수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과목이 주가 될 거고 과목에서 과목 번호가 주키가 될 거예요. 그죠? 과목 번호가 주키가 되는 거고 그럼 학생은 과목 번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과목 번호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외래키 설정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과목 번호가 되겠죠. 과목 번호. 그죠? 그래서 얘는 과목 번호. 학생 테이블의 과목 번호가 되는 거예요. 35번의 정답은 2번. 학생 테이블의 과목 번호가 참조키가 되는 거다. 참조키가.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니까 그 과목을 수강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할 거냐 그걸 알고 싶을 때는 과목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학생 테이블에 과목 번호가 있잖아요. 얘가 가장 적합한 외래키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튜던트 릴레이션의 SID가 53666인 튜플이 삭제되면 enrolled 릴레이션의 SID가 53666인 튜플도 같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enrolled라고 하는 거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있는 거고, 스튜던트에서 53666이라는 그 SID가 삭제가 되면은 enrolled라는 그 테이블에 53666, 53666, 53666 요거를 다 같이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삭제가 되면 얘가 연쇄적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옵션은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이고, 얘 테이블을 만들 때 하는 게 아니라 엔롤드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요구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정을 하면서 레퍼런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참조키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때 뭔가 옵션으로 캐스케이드를 주게 되는 거죠. 엔롤드라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 때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주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생성할 때 얘는 보자마자 틀렸지. 스튜던트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 기본 테이블 가지고 하위 테이블이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본 테이블에다가 그런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아예 틀린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엔롤드 릴레이션을 생성할 때 밑에 있는 그 자식, 참조를 하려고 하는 그 자식이 생성할 때 foreign key SID, foreign key로 SID를 줬으니까 reference student의 SID, 스튜던트 SID를 참조하고 있다. 자, on delete 할 때, 삭제할 때니까 on delete 할 때 set default 명령어를 추가한다. set default라고 하는 거는 삭제가 되면은 그 기본 테이블에 있는 게 삭제가 되면은 디폴트 값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건데, 아니죠. 연쇄 삭제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닌 거고, enrolled 릴레이션을 생성할 때 foreign key SID, reference student SID 참조하고 있다. on delete 할 때 cascade 명령어를 추가한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뭔가 삭제가 되게 되면은 그거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삭제하는 cascade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SQL문은 어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직원과 부서 테이블의 정의 중 일부를 보인 것이며, 나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장 아이디에 대한 제약 조건 요구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말 더럽게 어렵네. 자, 가의 SQL문에서 기억에 들어갈 제약 조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요? 자, 기억이 여기네요. 자, 기억이 여기인 거고,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직원 테이블이 있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부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직원 아이디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거, 나에 대해서 부서 테이블의 제약 조건, 여기 있는 부서 테이블의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부서의 부서장인 직원이 퇴사하여 해당 직원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후임 부서장이 임명될 때까지 해당 부서 레코드의 부서장 아이디는 널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퇴사해서 삭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널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set 널이 되겠죠. 자, 부서장인 직원의 직원 아이디가 변경되면 그럼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업데이트, 얘는 딜리트가 되는 거고, 변경되면 해당 부서 레코드의 부서장 아이디 값도 같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같이 연쇄적으로 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캐스케이드가 되는 거예요.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다 같이 변경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면은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딜리트 할 때는 만약에 부서장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부서장이 올 때까지 여기에는 공백으로 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set 널이 돼야 되는 거지, set 널. 그래서 딜리트 할 때는 set 널이 돼야 된다. 캐스케이드가 아니라 set 널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업데이트 할 때는, on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그 값도 연쇄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연쇄적으로 뭔가 반영을 하는 거는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다. 뭔가 업데이트 할 때는 캐스케이드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1번.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set default라고 했으니까 set default가 아니죠. 같이 연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연쇄라고 나오면 연쇄 삭제, 연쇄 변경, 캐스케이드.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원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에서 부서의 속성 값을 인사, 연구, 영업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부서라는 그런 필드를 만드는데 기억하고 여기가 니은이에요. 니은에 옳은 것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뭐가 들어가? 기억에 여기에는 여기 부서 테이블에 뭔가 들어올 때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해. 체크. 그래서 여기엔 체크가 들어가는 거고 체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그 체크 옵션에 맞는 in이 들어가게 돼요. in.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문법이라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워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디에 포함된 거? 여기 안에 포함된 거. 인사, 연구, 영업에 포함된 것만 들어올 수 있게 체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체크하고 in이 된다. 체크하고 in.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유니크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죠? 얘는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필드에서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는 게 유니크라는 속성이에요.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셀렉트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조건자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셀렉트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조건자로 옳은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셀렉트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조건자로 옳은 것은 셀렉트를 할 때 똑같은 필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들을 제외시키는 건 뭐냐? distinct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distinct라는 명령.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1번 distinct가 된다. distinct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보게 될 거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고 distinct 써라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distinct 꼭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 시험도 아닌데 자꾸 영어를 쓰라고 나와. 나 같은 사람은 나 보지를 못할 것 같아. 자, 어쨌든 저 40번. 다음 중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볼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존재하는지만 알고 싶거나 그중 일부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lim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limit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라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리밋이 오라클에는 없어요. 오라클에는 리밋이라는 거를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쓰지는 못해. 자, 어쨌든 얘는 맞긴 해요. 맞긴 하니까는 그냥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계함수는 그룹 함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셀렉트절이나 해빙절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um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avg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max도 있고, 자, 그리고 min 이런 거 최소값 구하는 거, 자, 그리고 count, 자, 이런 것들을 집계함수라고 하는데 이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셀렉트절이나 해빙절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해빙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빙 나왔으니까는 요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부터 셀렉트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셀렉트문의 구조 같은 경우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갖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셀렉트 프롬이에요.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에 셀렉트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필드들,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기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다 가지고 와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롬,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어떤 테이블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라 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당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건을 줘가지고 뭔가 추려야 되겠죠. 자,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where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뭔가 확장된 조건을 주겠다. 그러면 and라든지 아니면은 or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and부터 쓰면 안 돼요. or부터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where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을 주기 위해서 where라든지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뭐 괄호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신 앞에 where가 나와야 되는 거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조건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된다. 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들을 그룹핑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룹 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룹 바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뭐 여기에 뭐 학년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그룹핑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학년이라는 걸로 그룹핑을 시키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룹핑 된 데서 조건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where절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그룹 바이에 해빙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빙이라는 조건을 주게 된다. 그래서 해빙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카운트 이 학년의 개수 count 자, 이런 학년이 뭐 크냐 뭐 30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where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빙절에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룹핑 시키는
그룹핑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정렬되게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order by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떤 필드, A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얘를 ASC 할 건지, ASC 할 건지, 혹은 DESC 할 건지, DESC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다.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 D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 하나만 정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 개 정렬할 수 있어요. A, ASC, ASC, B, DESC.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정렬할 수가 있다. A, ASC, A, DESC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요. 각각 다른 필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렬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을 사용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필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속성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 SQL 같은 경우에는 속성의 무순서성 그리고 튜플의 무순서성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기본 구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나왔네.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자, 중첩 지리문 중에서 내부 지리의 외어절 검색 조건식이 외부 지리에 선언된 테이블의 일부열을 참조하는 지리를 상호 연관 지리라고 한다. 그렇다. 이거 무슨 나온 문제요? 자, 어쨌든 그렇대요. 자, 맞아요. 자, 인연산자는 부지리문의 실행 결과로 반환된 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연산자이다. 얘는 잘 모르겠어도, 물론 필기를 대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얘는 잘 모르겠어도 얘가 명확하게 아니거든요. 인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확인하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인이라는 그런 연산이 있고 이그지스트라는 연산이 있어요. 이그지스트라는 연산이 있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성능은 이그지스트가 훨씬 좋아. 왜냐면은 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를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근데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만 보기 때문에 성능 쪽으로 봤을 때는 이그지스트라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저는 개발할 때 인을 많이 쓴다. 자, 어쨌든 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연산자는 인이 아니라 이그지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21번부터 해서 40번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어요. 다음에는 이제 뭐 몇 번이야? 그 41번부터 해가지고 60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죠. 이 문제들이 뭐 트랜잭션도 많이 나오고 이제부터 쿼리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런 문제들이 실기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미친 척하고 키가 2번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뭐 슈퍼키 유일키하고 후보키하고 나왔나요?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반복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키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도 2-3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오면은 아싸! 이러고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정말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